조선 제10대 왕, 연산군의 생애와 악행, 그리고 처참한 종말.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강렬한 부정적 인상을 남긴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제10대 왕 연산군일 것입니다. 그는 성군으로 칭송받던 아버지 성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나 재위 12년 만에 조선 역사상 최초로 신하들에 의해 쫓겨난 군주가 되었습니다. 왕이 아닌 군으로 격화된 그의 삶은 광기와 피 그리고 쾌락으로 점철된 비극의 역사였습니다. 연산군의 생애와 즉위. 연산군 이용은 1476년 성종과 패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비극은 어머니의 죽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질투심이 강했던 윤씨가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낸 사건으로 폐위되고 죽임을 당했을 때 연산군은 불과 4세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연산군은 비교적 총명하고 예의 바른 세자로 알려졌습니다. 1494년 성종이 승하하고 19세의 나이로 즉위했을 때만 해도 백성들은 그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즉위 초반에는 빈민을 구제하고 국방을 강화하는 등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펼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어머니를 잃은 결핍과 자신을 억압하는 유교적 법도 및 훈구, 살림 세력에 대한 강한 반발심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광기의 시작. 두 번의 사화, 연산군의 폭정은 왕권을 제약하는 신권과의 충돌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르치고 간섭하는 대간들을 혐오했으며 이는 결국 두 차례의 피비린내 나는 사화로 이어졌습니다. 모사화. 1498년 첫 번째 폭발은 사초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김종직이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며 쓴 조의제문이 사초에 실린 것을 빌미로 연산군은 살인파 학자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이미 죽은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의 목을 베는 부관참시를 단행하며 그의 잔혹성을 처음으로 드러냈습니다. 갑자사화. 1504년 연산군 집권 초기는 비교적 평온했으나 1504년 갑자사화를 기점으로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간신 임사웅이 연산군에게 건넨 한 장의 피 묻은 적삼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폐위되어 사약을 받고 죽은 친어머니 패비윤씨가 죽기 직전 토한 피가 묻은 옷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비참한 최후를 시각적으로 확인한 연산군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즉시 복수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당시 윤씨의 폐위에 찬성하거나 방조했던 신하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형되었으며 이미 죽은 자들은 무덤을 파헤쳐 해골을 부수는 부관참시를 당했습니다. 복수의 화살은 왕실 내부로도 향했습니다. 성종의 후궁이었던 엄귀인과 정귀인이 윤씨를 모함했다고 믿은 연산군은 그녀들을 대궐 뜰에 묶어놓고 직접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들의 아들인 자신의 이복 동생들에게 몽둥이를 들게 하여 제 어머니를 치게 하는 반인륜적인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꾸짖던 할머니 인수대비마저 머리로 들이받아 결국 화병으로 승하시키며 연산군은 조선의 법도와 인륜을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신성한 궁궐을 짐승의 소굴로 권력을 완전히 손에 넣은 연산군의 기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문의 전당이자 국가의 심장인 궁궐을 자신의 유흥을 위한 거대한 동물원과 사냥터로 개조했습니다. 서수에 대한 집착. 연산군은 기이한 동물을 수집하는 데 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호랑이, 사슴, 곰, 공작 등을 잡아 궁으로 들여오게 했습니다. 특히 그는 궁 안에 사슴과 호랑이를 함께 풀어놓고 그들이 서로 싸우거나 도망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성균관의 변신. 예비 관료들이 공부하던 성균관과 불교의 성지였던 원각사는 기생, 흥청들의 거처와 짐승들을 가두는 사육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신성한 배움터에서 짐승의 울음소리와 유흥의 풍악소리가 섞여 들리는 기괴한 풍경이 연출된 것입니다. 민가 강제 철거 금표의 비극. 연산군은 도성 근처 사냐에 금표를 세워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자신이 사냥할 짐승들이 놀라지 않게 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이 사냥터를 넓히기 위해 수천 채의 민가를 강제로 철거했으며 금표를 넘은 백성은 그 자리에서 처형당했습니다. 백성의 산터가 왕의 놀이를 위한 짐승들의 숲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도를 넘은 악행.
쾌락과 낭비의 극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연산군은 조선을 거대한 유흥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채홍사와 흥청. 전국의 채홍사를 파견하여 미녀들을 강제로 궐로 끌어모았습니다. 이들을 흥청이라 불렀는데 왕이 즐겁게 놀다가 망한다는 의미의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신원패. 신하들이 왕에게 바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은 화해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라는 글귀가 적힌 패를 목에 걸게 하여 입을 봉쇄했습니다. 죽음과 종말. 중종 반정 그리고 쓸쓸한 강화도 유배. 1506년 더 이상 연산군의 폭정을 견디지 못한 박원종, 성희안 등 신하들이 중종 반정을 일으켰습니다. 연산군은 허무하게 왕위에서 쫓겨나 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지 불과 2달 만인 1506년 11월, 연산군은 유배지에서 역질과 화병이 겹쳐 30살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중전신 씨가 보고 싶다는 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한때 세상을 벌벌 떨게 했던 절대 권력자의 죽음치고는 지극히 쓸쓸하고 허망한 최후였습니다. 역사적 평가. 조선의 비극이 남긴 교훈. 연산군은 조선 왕조에서 유일하게 묘호와 시호를 받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통치는 법치와 도덕이 무너진 권력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일부 역사가들은 그를 단순히 미친 왕으로만 보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신권을 억누르고 강력한 왕권을 세우려 했던 고독한 군주의 실패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의 시대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었으나 역설적으로 그 비극 이후 조선은 다시금 법도를 세우며 도약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은 연산군.